KTV 대한뉴스 유용합니다. 신경은입니다. 1월 7일 월요일 KTV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중소벤처기업인들을 만났습니다. 문 대통령은 중소벤처기업이 사람 중심 경제 주역이라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이원하는 내용의 개편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최저임금 결정에 참여하도록 해 합리성과 객관성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됐습니다. 소득 재분배와 일자리 창출, 혁신 성장을 뒷받침할 시행 방안이 담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중소벤처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중소벤처기업이 사람 중심 경제 주역이라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박성욱 기자입니다. 지난주 혁신 창업의 산실 메이커스 스페이스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은 청와대에서 중소벤처기업인들을 만났습니다. 문 대통령은 시급한 현안인 일자리 만들기를 위해서는 전체 고용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힘을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주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중소벤처기업이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새 경제, 사람 중심 경제의 주역입니다. 문 대통령은 선도용 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신기술과 신산업을 육성해야 하는데 혁신 창업과 혁신적 중소기업이 그 주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중소벤처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전폭적 지원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역대 최고 수준인 20조 원의 연구개발 예산 중 상당 부분이 중소기업 기술 개발에 쓰이고 4조 원 이상의 벤처펀드도 본격적으로 중소기업 투자에 쓰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2020년까지 스마트 공장 3만 개를 보급하고 스마트 산단도 10곳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올해가 더 많은 투자와 신제품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설 좋은 기회라며 중소벤처기업인들의 적극적인 투자 개발을 당부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곧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기업 관계자들과의 만남도 이어갑니다. 문 대통령의 경제 행보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중소벤처기업인 20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현장의 어려움을 듣는 자리. 문재인 대통령은 간담회를 시작하며 정부에 대한 비판과 건설적 제안을 서슴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간담회는 예정된 시간을 넘겨 100분간 진행됐을 정도로 분위기가 뜨거웠습니다. 국내 중소기업이 북한의 질 좋은 노동력을 활용하는 것을 비롯해 스마트 공장과 청년 창업 지원 확대 등 다양한 문제가 논의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문 대통령은 제조업의 혁신을 강조하며 정부의 전폭적 지원이 있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벤처기업인들에게는 제도를 몰라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정책을 충분히 홍보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연초부터 이어지고 있는 문 대통령의 경제 행보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신년회에서 4대 그룹 총수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산업 전 분야에서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바로 다음 날에는 창업 지원 시설을 찾아 혁신형 창업을 지원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또 2021년까지 약 8만여 명의 채무를 조정해 드릴 계획입니다. 실패해도 또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조만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청와대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달 중순께에는 대기업 회장단을 면담합니다. 올해를 경제 성과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청와대는 앞으로도 경제 관련 일정들이 준비돼 있고 이런 일정을 통해 경제 활력에 힘을 불어넣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정부가 오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해마다 최저임금을 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 결정 구조를 이원화하는 게 그 핵심 내용인데요. 네, 홍진우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 기자, 오늘 공개된 내용인데요. 먼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겼습니까? 네, 앞서 말했듯이 그동안 노사대표와 공익위원들이 결정해왔던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하는 겁니다. 우선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인상폭을 상한과 하한 구간으로 정하고요. 이 다음에 기존 노사대표회에 비정규직과 소상공인 대표 등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겁니다. 정부는 또 최저임금 결정 기준도 보완하기로 했는데요. 현재는 근로자의 생계비, 노동 생산성 등만 고려하는데 앞으로 국제노동기구의 국제 기준을 바탕으로 물가 상승률, 경제 성장률, 노동시장 상황도 반영할 방침입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근로자의 생활 보장과 고용 경제 상황이 보다 균형 있게 고려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결정 기준을 토대로 통계 분석, 현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최저임금 상하한 구간이 설정될 수 있도록 하며. 네, 홍 기자, 그럼 이제 최저임금 결정 체계 구조가 바뀌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전에는 이제 그 공익위원 9명, 또 노동계 대표 9명, 사용자 대표 9명, 27명이 이제 결정을 했는데 이게 바뀌는 겁니까? 구조가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네, 아까 교수님 네.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구성이 바뀌게 되는데요. 네. 기존 구조와 크게 달라진 점을 꼽자면 구간 설정위원회 설치와 결정 참여 주체의 확대입니다. 그동안 최저임금 결정은 공익위원과 함께 노사 대표들만 한시적으로 모여 해왔는데요. 정부는 기사 노사 대표 외에도 청년과 여성, 비정규직,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표 등이 결정위원회에 포함되도록 법률에 명문화할 계획입니다. 또 정부의 공익위원 단독 추천권을 폐지하고 국회 또는 노사와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새롭게 설치되는 구간설정위원회는 노사단체의 추천이나 의견을 들어 전문가들을 선정하게 되는데 모두 9명으로 구성됩니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상한폭 설정과 함께 최저임금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연중 분석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에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가 이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이원화하겠다는 게 오늘 개편안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일 궁금한 점은 왜 이원화를 하겠다고 발표한지 그 부분이거든요. 이유가 뭔가요? 네, 그동안 최저임금 결정 구조가 비합리적이었다는 비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매년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이 격렬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대부분 공익위원회 결정만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됐고 결국은 현장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채 최저임금이 정해진다는 논란이 해마다 반복됐습니다. 실제로 1988년 최저임금법 도입 이후 32번의 최저임금 결정에서 표결 없이 노사공 모두 합의회에 결정된 경우는 7번에 불과한데요. 정부는 이원화된 구조의 최저임금 결정으로 인상폭에 대한 소모적 논쟁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의 말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현장에서의 최저임금 영향 또는 체감도를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었으나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된 최저임금 심의가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노사 양측의 이해관계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전문가들이 연중 다양한 경제 상황 등을 연구하고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폭의 최소와 최대 구간을 먼저 정하게 되면 모두가 감내할 수준에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 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와는 이 최저임금이 국민 경제에 미친 영향이 상당히 심대하니까 좀 그 결정 구조를 이원화하면서 좀 더 폭과 깊이를 좀 진지하게 가겠다 그런 의도를 읽히는데요. 네. 자, 이것이 현재 나온 게 결정 체계 개편에 대한 초안이죠. 네, 맞습니다. 그럼 어떤 과정을 거쳐서 확정하겠다는 건가요, 정부는? 네, 정부는 일단 그 30여 년 만에 최저임금 개편 논의인 만큼 충분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전문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노사와 대국민 토론회 등을 이번 달 안으로 집중적으로 열기로 했습니다.
또 오는 21일부터 이달 말까지는 온라인 등을 통해 대국민 의견 수렴에 나서게 되고요. 이렇게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7월 이전에 입법을 마무리하고 결정된 개편안은 2020년 최저임금 논의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네, 이번 개편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이런 정부의 설명이 있었는데요. 개편을 통해서 최저임금을 앞으로 합리적으로 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통계청이 가계 동향을 조사하면서 응답을 거부하면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채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오늘 아침 차담회에서 해당 조치가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 조치라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국민들을 통계 작성에 나서게 하려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강압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은 관료적 사고라며 다른 분야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논의가 속도를 내는 분위기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측과 개최 장소를 협의 중이라면서 곧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최효진 기자입니다.